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좀 서둘러 갖고 인스트럭션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숨을 고르면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하고, 브랜치 얘기 다시 한다고 그랬었죠, 요 브랜치.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액세스 인스트럭션에 지난번에 요거 싱글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만 했었는데 다른 인스트럭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이제 인스트럭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IO 장치, 그다음에 인터럽트, 뭐 익셉션, 뭐 그런 시스템을 좀 건드리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돌아가서 다시 이 브랜치를 보면 이 수업에서 이 공부한 브랜치는 두 가지 인스트럭션밖에 없죠. B하고 BL. 그냥 브랜치와 그냥 무조건 브랜치 하는 거와 예제를 보여드리면 브랜치 하는 거와 브랜치 앤 링크는 이제 펑션을 콜할 때, 함수 콜을 할 때 쓰는 인스트럭션. 그래서 인스트럭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비트가 101이면 이제 브랜치가 되는 거죠. B와 BL을 구별하는 방법은 CPU가, 하드웨어가 요 L 비트를 보고 24번째 비트를 보고 0이면은 그냥 브랜치, 아니 1이면은 이제 함수 콜을 하는 이제 브랜치 앤 링크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24비트가 앞에 4비트는 컨디션 필드고요. 나머지 24비트가 이제 브랜치 얼마만큼 브랜치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필드거든요. 우리가 특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때는 역공학으로 이제 어떤 머신 코드가 뭘 하는지를 알아낼 때 이 포맷을 잘 보고 이제 우리가 그걸 디코딩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인코딩이 되냐면 요거를 한번 김민수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네. 브랜치 타겟 어드레스부터 읽으면 될까요? 예. 네, 브랜치 타겟 어드레스. Sign extend the 24-bit signed immediate to 30-bit. Left shift the result by 2 bit. Add it to the current PC. Thus, the branch target could be 32 megabyte away from the current instruction.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하면 브랜치, 그다음에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죠. 요 레이블, 이 레이블이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여기로 이제 브랜치 해라 라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요거의 머신 코드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4비트.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브랜치 명령어에서부터 이 타겟까지 몇 개의 명령어 후에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예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후에 이제 여기 타겟이 있잖아요. 레이블. 그래서 5가 이제 인코딩이 되게 돼 있어요. 몇 개의 명령어 후에 있는지. 근데 조금 더 이거는 이제 그 개념적으로가 그렇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브랜치 명령어의 PC 프로그램 카운터에서부터 카운트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PC 플러스 8위치 PC 플러스 4위치고 PC 플러스 8위치. 여기 이 위치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카운트 해보면 하나, 둘, 세 개. 3개 명령어 후에 3.
세 개 명령어 후에 플러스 3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라고 인코딩 하기로 정했어요. 누가? 암 아키텍트가. 여기에 그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브랜치 타겟 실제 주소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머신 코드가 이제 CPU로 들어왔어. CPU로 들어왔는데 이제 얘를 이제 디코딩해서 101 이걸 보고 디코딩을 해서 브랜치 그러면은 이 위치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위치를 계산해야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PC를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 L1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텐데 데스티네이션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PC 플러스 8에서 PC 플러스 8 더하기 3개 이 정보를 빼내갖고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빼내갖고 3개의 인스트럭션 후에 있네 더하기 3개의 인스트럭션 후에 근데 우리는 바이트 어드레스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이트 어드레스 CPU의 요 암의 인스트럭션은 하나 각각이 4바이트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를 해주면 그럼 바이트 12바이트 떨어져 있다. 3개의 인스트럭션 떨어져 있다. 혹은 3개의 인스트럭션 혹은 3 곱하기 4 하면 12바이트 떨어져 있다. 여기서부터 요런 연산을 해야겠죠. 곱하기 4는 뭐 실제로 곱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는 쉬프트로 되죠. 2비트만 이렇게 딱 쉬프트 딱 이렇게 쳐버리면 그러면 곱하기 연산을 하는 거 똑같은 효과가 나니까 요걸 그냥 더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제 브랜치 이렇게 포워드 브랜치일 때는 이게 양수값이 들어가지만 플러스 하지만 데스티네이션이 백워드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따져갖고 여기 지금 뭐 add가 있고 브랜치 전에 서브가 있고 그 다음에 LDR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PC 플러스 8부터 따져갖고 여기서부터 따져갖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인코딩이 되게 되죠. 그렇죠? 컴퓨터는 2의 보수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뭐 우리 지난번에 연습한 대로 그런 값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그냥 이론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이클립스 환경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여기에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여기서 브랜치를 놓고 브랜치 어디로 할까요? 마이루프? 여기로 브랜치 해라. 여기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스트럭션의 인코딩. 여기 그냥 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마이루프 대신에 그냥 L 레이블 L1. 그다음에 L1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인스트럭션 머신 코드에는 그 어떤 값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 위치 PC라고 하면 이게 PC 플러스 4. 그 다음에 PC 플러스 8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카운트 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카운트 하는데 자기 자신이냐 뭐 L1.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0이 들어갈 것 같아. 여기에는. 여기에 0이 들어갈 것 같아요. 컴파일 해볼까요 한번? 네.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머신 코드 EA. 이게 아래 아까 24비트 여기 들어가는 거였죠? 그게 여기 24비트 0이 들어가네요. 6개의 16진수 6개. 그 다음에 A를 한번 보면 A는 바이너리로 생각을 해보면 0xA는 바이너리로 1010이잖아요. 그렇죠? 101. 101. 여기 인스트럭션에 보면 A 여기 요게 이제 A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101. L은 0. 왜냐하면 그냥 브랜치니까. 그렇죠? BL이 아니라 브랜치이기 때문에 1010 이렇게 됐죠. A. 그 앞에 E 컨디션 코드 E는 뭐였죠? 무조건 다 실행해라. AL이었죠. 컨디션 코드. 쭉 가보면 여기 컨디션 코드 AL 우리가 굳이 안 썼지만 그 1, 1, 1, 1 3개 0 그래서 A, 2 알파벳 2. 예. 하나만 한번 한 두 개만 더 해볼까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럼 데스티네이션을 하나 밑으로 내려보면 한 두 개 정도 여기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놓으면 L1, L1 그러면 여기서부터 카운트 해야 되죠? PC 플러스 8 여기서부터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두 개의 인스트럭션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머신 코드에는 2가 아마 인코딩 될 거예요. 네, 여기 0002 2가 인코딩이 되어 있죠. 그렇죠? PC 플러스 8 위치에서 두 개의 인스트럭션 후에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브랜치를 한번 백워드로 한번 해볼까요? 백워드. 그냥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카운트 시작을 PC 플러스 4, PC 플러스 8 여기서부터 카운트. 그렇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1 인스트럭션, 마이너스 2 인스트럭션. 뒤에 있네요. 마이너스 2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린데 마이너스 2는 컴퓨터에서는 2의 보수체계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 이거는 그냥 5개의 2 16진수로 바로 쓰면 여기서 플립 시키면 F 5개의 2는 바이너리로 0, 0, 1, 0 그러니까 1, 1, 0, 1 0을 1로 1을 0로 더하기 1 그러면 1, 1, 1, 0 그래서 에코가 되는 거죠. 요게 들어가겠네요. 5개 F에 2가 들어가겠네요. 네, 여기 보면 5개 F에 알파벳 E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그 우리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한 이걸 알아야만 이제 우리 데스티네이션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네, 됐고
근데 암에서 보면 그 암 매뉴얼을 한번 읽을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그 PC 플러스 8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암 버전 7, 32비트 CPU를 보면 PC 플러스 8에서 뭐 한다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지저분하게 그냥 브랜치부터 카운트하지, 자기 자신부터 카운트해서 하면 좀 편하지, 왜 다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할까? 이건 또 뭔 미스터리야 하면서 막 복잡하잖아요, 괜히.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그 CPU 파이프라인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 아키텍처를 옛날에 배우신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컴퓨터 아키텍처 외우고 지나가는 과목으로 생각하셨으면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지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파이프라인이죠. CPU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할 때 5단계를 거쳐서 실행을 하는데, execution, memory access, write back. 이게 클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클락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 이제 브랜치 L1이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다음 인스트럭션은 이제 다음 클락에서 읽어오고, 그리고 패치, 디코딩, 엑스큐션. 이렇게 보면 브랜치, 이걸 그냥 에디션이라고 하고 서브라고 할게요. 그냥 인스트럭션 브랜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CPU가 실행을 하는데, 인스트럭션 패치는 그 말 그대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읽어온 거니까 CPU가 뭐 그냥 읽어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디코딩은 읽은 다음에 해석을 해야지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인스트럭션일까? 디코딩하는 단계죠. 그 OP 코드를 보고 101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OP 코드를 딱 띄어내서 이거는 지금 브랜치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이제 엑스큐션 단계에서 브랜치 데스티네이션을 계산하거든요. 뛸 주소를 계산하는데, 이때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미 바뀌어 있어요. PC 플러스 4, PC 플러스 8 이렇게. 이때 이제 현 프로그램 카운터가 필요한데 이미 PC 플러스 8로 바뀌어 있어요. 이 시간에서 보면. 그러니까 굳이 뭐 여기서 보면, 여기서 굳이 이미 바뀌어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뭐 다시 되돌려서 PC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8을 내서 PC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사용하자. PC 플러스 8 바뀌어 있으니 PC 플러스 8로. 이걸 그냥 하도록 이제 CPU를 설계를 한 거죠. PC 플러스 8을 바뀐 프로그램 카운터를 그냥 사용하도록. 그래서 이제 PC 플러스 8이라는 말이 곳곳에 좀 나와요. 매뉴얼을 보면. 근데 굉장히 저거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렇게 나오면. 이제 현재부터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왜 다음부터 카운트하게 했을까? 그런 거를. 하여튼 뭐 그런 사이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플러스 8에서부터 카운트를 한다. 하드웨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CPU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이유는 여기서 PC 플러스 8을 바뀐 프로그램 카운터를 다시 되돌리려면, 그럼 뭔가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빼기 8을 해줘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계속 패스 시키려면 플립플롭이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하드웨어를 투입하느니 그냥 있는 거,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는 얘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왜? 하드웨어 코스트 입장에서 하드웨어를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암의 태생을 보면 옛날에 이제 인베디드 프로세서로 시작했잖아요. 옛날 한 1990년대 초반을 보면
뭐 저전력, 그다음에 우리 가전제품 안에 들어가는 아주 이제 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런 걸로 개발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하나하나가 돈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플립플롭을 추가하거나 뭐 빼기를 하는 걸 추가하거나 하면 그럼 더 비싸지는 거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개발해 온 것들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 왜냐하면 프로그래머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도 그렇게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브랜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액세스 인스트럭션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싱글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까지 했는데, 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뭐 하나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보면 중요한 거를 바이트 리드, 워드를 리드할 때는 전혀 이슈가 없는데 워드, 왜냐하면 워드는 지금 콜텍스 A9에서는 32비트, 그죠? 4바이트.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여기에 레지스터 각각이 전부 4바이트짜리. 그죠? R0가 4바이트, R1이 4바이트.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4바이트를 읽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워드를 읽어오는 거는, 이거 워드를 읽어왔을 때 집어넣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이즈가 같아. 4바이트, 4바이트. 하지만 바이트를 읽어올 때나 2바이트, 해프 워드, H를 읽어올 때는 이슈가 있죠. 한 바이트를 읽어와서 4바이트에다 저장을 하려고 하니 사이즈 미스매치가 일어나요. 그렇죠? 2바이트를 읽어와서 저장하려고 해도 사이즈 미스매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R0에다가 저장하는 거면 4바이트.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그냥 1, 2, 3, 4 헥스로 메모리에 헥스로 1, 2, 0x 1, 2, 3, 4, 5, 6, 7, 8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읽어와서 갖고 올 때, 저장할 때 LDRB로 조금 별로 얘가 좋지 않네요. 3, 4 말고 그냥 8, 4로 하죠. 8, 4. LDRB로 읽을 때와 LDRSB로 읽을 때 차이가 확연해요. 어떻게 되냐면 LDRB는 8, 4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 상위 24비트는 그냥 0으로 채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LDR-SB로 읽어오면 8, 4 여기 전부 F가 돼버리죠. 다 1이 돼버리죠. 왜? MSB가 8, 10008 MSB가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는 LDRB, LDR-SB.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사용할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그냥 얘를 그냥 unsigned 정수, 8비트 정수로 생각했을 때는 unsigned, 부호가 없는, 혹은 그냥 뭐 0과 1의 시퀀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얘를 signed 정수로 생각했을 때, signed 정수, 8비트 정수 생각했을 때는 얘를 사용해야죠. 그래야지만 얘의 의미가 바뀌지가 않아요. 얘의 의미. 그렇죠? 여기서 갖고 온 이유는
여기 ALU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갖고 왔을 거거든요. 일단 갖고 왔어, R0에.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 계산을. 근데 얘의 의미가 바뀌어 버리면 84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84가 아니라고 하면, 좀 직관적으로 FF라고 하면, FF 쉬우니까 FF라고 하면 FF 얘의 의미를, 얘는 나는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플러스 255라고 생각했으면 언사인드 8비트죠. 그러면 얘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야만 얘 스틸 플러스 255잖아요. 4바이트 표현으로. 하지만 얘를 사인드 8비트로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갖고 와야만 얘도 스틸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해 보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정수를 잘 모르는 거야,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의 기본기를 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컴퓨터 안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데이터라도 이게 플러스 255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그림 파일의 일부일 수도 있고 음악 파일의 일부일 수도 있고, 우리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됐고, 지나가고, 예, 요거 한번 해보죠. 좀 전에는 단순한 그냥 요 offset addressing이라는 그 인스트럭션을 배운 거거든요. 요 LDR을 보면 이런 LDR, 요 브래킷 안에 있는 정보가 주소고 이 위치에서 읽어오는 거, 그렇죠? 이런 인스트럭션인데 걔를 이제 요거 offset addressing이라고 하고 두 개의 어드레싱 모드를 제공을 해요. 암에서 인스트럭션 형태를. 이걸 한번 해보면, 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요거 공인배 선생님 요거 한번 읽어 주실까요? 저 혼자 얘기하면 힘들어서. 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요거 그냥 첫 번째 요것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Addressing mode, offset addressing, pre-indexed addressing, post-indexed addressing. 네, 그 두 가지 이제 어드레싱 모드를 제공하는데 한번 그 동작을 예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거는 뭐 지금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라서 before status 그다음에 after를 한번 볼 건데, R1 레지스터에 뭐가 있냐면 9만이 있고, 그러니까 얘는 9만 4번지에서 읽어서 R0에 저장하는 거죠. 9만 4번지에는 요 값이 있으니까 020202, 그렇죠? 그래서 after에는 R0에 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exclamation 느낌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룰은 좀 간단해요. 이 브래킷 안에 있는 게 메모리 주소야. 얘도 마찬가지고 다. 얘도 마찬가지. 브래킷 안에 있는 정보가 메모리 주소예요. 그 위치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엑스클러메이션이 있으면 갖고 온 다음에 R1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해. 네, 공선생님 마이크로폰을 좀 끊어주시면. LDR, R0, R1, 샵4, 요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동작은 R0, R1 플러스 4 위치, 이게 이제 주소라고 했으니까 이 위치에서 읽어서 저장하는 거.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동작이 있는데 하드웨어가 뭘 하냐면 R1 레지스터를 R1 플러스 4, 요거 플러스 4
이걸로 업데이트를 시켜요. 한 동작을 더 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하나를 더해. 그러니까 애프터 스테이트는 얘하고는 같긴 한데 R0는 같은데 R1이 94가 돼버린 거지. 이렇게. 그렇죠? 94.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 여기서 읽는 위치가 아까 여기서는 R1 플러스 4였죠. 94번지. 얘는 9만번지. 여기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9만번지에서 읽으니까 010101이 들어가겠네요. R0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처음 보면 룰은 좀 간단해요. 항상 요 스퀘어 브래킷 안에 있는 정보가 메모리 주소야. 스퀘어 브래킷. 거기서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R1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스퀘어 브래킷. 이거를 프리인덱싱 포스인덱싱. 그럼 왜 저런 이것도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인스트럭션을 제공을 하냐? 예를 하나 드리면 퍼포먼스 때문이죠. 가능한 한 작은 코드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지. 예를 들면 우리 그 어레이가 있다고 하면 100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어레이. 근데 이 어레이 전체 100개의 엘리먼트를 다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썸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 썸은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래서 썸은 썸 더하기 A, I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100번 돌면 이제 모든 엘리먼트 A의 모든 엘리먼트를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셈블리 이퀴벌런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ARM 인스트럭션 이렇게 되거든요. 어레이는 그 메모리에 이 연속된 위치에 저장돼 있어요. 컴파일을 해보면 A0, A1, A2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A가 이제 주소잖아요. 이 위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위치. 그래서 얘를 일단 읽어와야 CPU로 읽어와야 이제 더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읽은 다음에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 위치를 또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해서 여기 A라고 하면 위치가 요거는 A 플러스 4가 되잖아요. 여기 인티저니까 4바이트씩 요것도 A 플러스 요거는 이제 8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LDR R0 R1 어떻게 뭘 써야 되나요? R1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샵 4를 해버리면 이제 R1이 이 위치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엘리먼트의 위치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 인스트럭션을 쓰면 A0를 여기다 저장하고 갖고 와서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엘리먼트의 위치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가리키도록 R1을 업데이트 해주니까 그렇죠? 훨씬 좋죠. 만약에 이 인스트럭션이 없었다면 우리가 두 개의 인스트럭션을 써야 되죠. LDR R0 R1 위치에서 갖고 와. 그렇죠? 이걸 갖고 와. 그 다음에 add R1 샵 4. 그래서 다음 위치를 가리키도록 R1이 다음 위치를 가리키도록 두 개의 인스트럭션이 할 일을 하나가 그냥 해버리니까 훨씬 좋죠. 뭐 코드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인스트럭션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뭐 그 퍼포먼스나 메모리 그 코드의 사이즈 그런 게 뭐 그런 거 구애를 받지 않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개발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복잡해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해석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계속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슬라이드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 사실 얘도 LDM, STM, 멀티플 로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능 자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지금까지 배웠던 인스트럭션들은 하나의 데이터, 워드가 됐건 바이트가 됐건 해프워드가 됐건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인스트럭션이잖아요. 그렇죠? CPU, 그다음에 메모리,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명령어였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4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명령어가 그러니까 R2, R3, R4, R5 예를 들어서 요 4개의 데이터 1, 2, 3, 그냥 1, 2, 3, 4 1, 2, 3, 4 4개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갖고 올 수 있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몽창 LDM 멀티플 로드 멀티플 기능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거죠. 그렇죠? 스토어 멀티플은 반대의 오퍼레이션. 여기 있는 거를 스토어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스토어 해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걔를 한번 읽어보죠. 얘는 강석환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Multiple Register Transfer LDM, STM. LDM, Load Multiple Load General Purpose Register from Sequential Memory Location. STM, Store Multiple Stores General Purpose Register to Sequential Memory Location. 예, 그 다음에 한번 다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하죠. 뭐. 그다음에 장경현 선생님, 예, 이것도 한번. LDM, STM, multiple data transfer. In multiple data transfer, the register list is given in a curly bracket. It doesn't matter which order you specify the register in. Lowest register, lowest numbered register, lowest memory location. 점점점. 예. highest register, highest numbered register, highest memory location. Useful shorthand is dash. It specifies the beginning and end of register. 예. 요 인스트럭션이 요 인스트럭션도 아까 얘기했던 이 어드레싱 모드처럼 이런 인스트럭션처럼 사실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능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할 때는 얘만 있으면 좀 무식하기만 좀 옵티마이즈 되진 않았지만 간소화되지 않은 코드지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얘만 알면. 근데 이런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로드 멀티플, 스토어 멀티플 성능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의 명령어가 그냥 좀 더 많은 일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냥 기능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로드 멀티플을 할 때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이렇게 로딩할 때 이 컬리 브래킷 안에다가 우리가 로딩할 4개의 데이터라고 하면 이 로딩할 4개의 데이터를 로딩할 레지스터를 명시를 하는 거예요. 컬리 브래킷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컬리 브래킷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죠. R2 이걸 보면 R3, R4, R5 그렇죠? 이렇게 하면 LDM에서 뭐 하면 이렇게 하면 로딩이 되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내가 순서를 바꿔 R3, R2 이렇게 바꿨어요. 그다음에 뭐 R5 얘도 바꿨어. R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꿔도 동작은 똑같아요.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막 어떻게 순서를 제가 바꾸든 R5 먼저 쓰고 R4를 쓰고 R3를 쓰고 R2를 쓰고 순서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동작은 똑같아요. R2부터 R5까지 똑같은 데이터가 똑같이 그대로 로딩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번 그것도 이제 인스트럭션 형태를 보면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볼까요 한번?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돼요. 그냥 이 머신 코드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레지스터 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16빗 레지스터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요 R0부터 R15까지를 R0에서 R15까지 요 레지스터 각각이 명시가 되는 거예요. R2, R3, R4 하면 16비트만 그려보면 첫 번째 비트가 R0에 0오고 R1, R2, R3, R4, R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 3, 4, 5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비트 1, 1, 1, 1 세팅이 돼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팅이 되고 이렇게 하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팅이 되고 어떻게 하던 똑같이 세팅이 돼요. 머신 코드. 그러니까 CPU는 머신 코드를 갖고 머신 코드를 읽어와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 머신 코드가 똑같은 걸 머신 코드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머신 코드가 똑같은 걸 CPU는 뭐 다르게 동작할 수가 없죠. 똑같은 머신 코드를 갖고 실행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는 외우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아, 이거는 순서와 상관없이 돼. 그러면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좀 이해를 하면 머신 코드를 갖고 이해를 하면 이제 확실하죠.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거 하나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레지스터가 4개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10개의 레지스터를 내가 리스팅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쓰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R2 대쉬 이 경우에는 R4, R5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R2부터 R5까지 대쉬로 이렇게 R0부터 R12까지 13개의 레지스터 13개의 레지스터에 로딩해라 LDM 그 이클립스 환경 우리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LDM R13 위치에서 로딩 하는데 어디다가 R0, R1, R2, R3, R4, R5, R6에다가 로딩해라. 7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나 혹은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이렇게 쓰는 거나 대쉬 또는 순서를 바꿔갖고 써볼게요 한번. R6, R0를 맨 끝에 써볼까요?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한 머신 코드를 한번 보죠. 문제가 있나요? 워닝이 있네요. 워닝. Register range not in ascending order.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워닝이에요, 워닝.
일단 머신 코드를 한번 보고 그냥 원인이니까 이거 굳이 왜 이렇게 썼냐는 거죠.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R0부터 쓰지 왜 굳이 이렇게 썼냐라는 거죠. 동작은 똑같은데 얘나 세 개 다 동작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쓰냐는 그냥 워닝이죠. 혹시 잘못한 거 아닌지. 머신 코드를 보면 이렇게 007F 007F 다 똑같죠? 289D 007F 289D 007F 9D 007F 세 개의 인스트럭션이 같기 때문에 머신 코드가 같다는 거는 똑같은 동작이라는 CPU가 구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코딩을 할 때는 두 번째 게 가장 좋죠. 이게 가장 알아보기 좋고 간결하고 굳이 막 이렇게 순서를 생각 안 하고 쓰는 거는 혼란을 주는 코드이기 때문에 안 좋고 그렇죠? 나도 헷갈려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R6에 먼저 로딩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헷갈려 나도 가끔 그렇죠? 이렇게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좀 간결하게 이게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룰인데 로우 하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로우 하이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0번지부터 이렇게 주소가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 상대적으로 4개의 데이터, 요 4개의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요 위치가 상대적으로 이 아래 위치고 여기 있는 게 상대적으로 위쪽 위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니까 하이 위치. 이거를 R2부터 R5까지 저장한다고 할 때 이렇게 로우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로우 레지스터 넘버 번호가 2가 작잖아요. 얘가 로우고 얘가 하이잖아요. 번호만 봤을 때 R2, R5 아래쪽에 대응되고 위쪽이 위쪽에 대응된다 그런 거예요. 로우 하이 항상 그렇게 트랜스퍼 되게 돼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가 레지스터 작은 번호의 레지스터에 대응되고 그쪽으로 들어가고 로드일 경우에 LDM일 경우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하이 넘버 레지스터 그쪽으로 들어가고 로우 하이 이렇게 대응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가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 텐데 그거 설명 들으시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가는 조금 뭐야 아리까리해져요. 그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요거 로우 하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 엑스클러메이션 마크가 있으면 트랜스퍼를 한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퍼 한 다음에 이걸 우리가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R13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여기서는 8만큼 4 이게 하나가 이제 4바이트씩이니까 4, 8만큼 이제 플러스 업데이트가 돼요. 엑스클러메이션이 있으면 없으면 업데이트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형태를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 인스트럭션을 한번 보면 좀 클리어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LDM R13 이렇게 해보죠. R13 R2에서 R5까지 로딩해라. R13은 여기를 가리킨다고 생각해보죠. R13 여기 R13 이 위치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읽어서 이걸 갖고 오는 건데 이 명령어만 딱 봤을 때는 그래 요거는 뭐 읽어서 여기다 갖고 오라는 것 같아. 로우 하이 룰에 의하면
이쪽 여기 있는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위쪽이 위로 들어가고 요거 그러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얘는 읽어서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를 읽은 다음에 주소를 R13을 인크리멘트 시켜야 되나? 혹은 디크리멘트 시켜야 되나?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증가시켜야 되나? 요 베이스 레지스터를 증가시켜서 다음 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나? 아니면 감소시켜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나?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 네 개의 어드레싱 모드, 서픽스,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생겨갖고 그렇죠? 이렇게 네 개의 그 전미사 같은 걸 붙일 수가 있거든요. 뒤에다가 IA, IB, DA, DB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컨디셔널 엑스큐션 했을 때와 비슷하게 여기다가 IA 붙일 수 있어. 그다음에 LDM, IB 이런 식으로 LDM, DA, LDM, DB 이렇게 네 가지 인스트럭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명확해요. 이렇게 하면 인크리멘트 이 에크로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IA가 뭐냐면 인크리멘트 애프터야. 뭘 볼까요? 이 경우에는 IA라고 그러면 이 주소 첫 번째 주소 R13이 여기를 가리킨다고 가정했을 때 인크리멘트 얘를 인크리멘트 하래요. 얘를 증가시키래. 언제? 인크리멘트 애프터 뭐 한 다음에 이걸 읽은 다음에 읽은 후에 인크리멘트 그렇죠? 인크리멘트 애프터 리드 읽은 다음에 R13을 증가시켜서 얘를 가리키게 IA의 의미죠. IA 그러면 IB는 뭐예요? IB 인크리멘트 R13을 인크리멘트 하래. 언제? before 읽기 전에 얘를 읽기 전에 먼저 이걸 before 그렇죠? 이걸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IB를 썼다면 1을 안 읽어요. 2부터 읽어. 제가 한번 다시 그래서 얘를 갖고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라서 하게 하고 R2, R3, R5 그다음에 메모리에는 뭘로 할까요? 값을 1, 2, 3, 4, 5 그다음에 그냥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죠. 그냥 마이너스 3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죠. 뭐 그냥 그다음에 R13은 우리가 이거를 할 건데 LDM IA부터 한번 해볼게요. LDM IA R13 R2에서 R5까지 이걸 한다고 하면 R13은 현재 얘를 가리킨다고 하죠. R13 이렇게. 그럼 이 후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 이걸 실행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볼까요? IA니까 increment after 얘를 먼저 읽고 0번지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읽고 그 다음에 증가시켜. 그러니까 여기에는 로우 하이 로우 하이 0, 1, 2, 3이 들어가게 돼요. 이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게 돼. 그 다음에 R13은
R13은 인크리멘트 애프터니까 얘를 가리키게 될 거고 업데이트가 될 거고 R13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LDM IB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IB 인크리멘트 before R13이 현재 여기 똑같아. 인크리멘트 하래. before 리드하기 전에 그렇죠? 인크리멘트 하래요. 그러니까 인크리멘트 먼저 하고 리드를 해. 여기서부터 이제 리드를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리드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읽고 얘 읽고 얘 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4가 돼요. IB를 하면 이게 IA, IB. 그 다음에 R13은 똑같이 여기를 가리키게 될 거고 하나, 그죠? 둘, 셋, 넷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LDM 뭔가요? DA 똑같아. 데크리멘트야 D는 감소. 데크리멘트 애프터 데크리멘트 얘를 감소시킬 거예요. 데크리멘트 이렇게 마이너스 데크리멘트 애프터야. 뭐 애프터? 리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크리멘트 리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감소.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를 읽어야 돼 이게. 그렇죠? 근데 중요할 건 로우 하이 룰이에요. 로우 하이 얘부터 이렇게 들어가. D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들어가요. 로우 하이 룰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 다음 마지막으로 LDM DB 데크리멘트 before R13 똑같아.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 근데 데크리멘트 하래. R13을 감소시키래. before 읽기 전에 before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읽어요. 여기서부터 데크리멘트 before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4개를 읽을 거예요. 4개. 근데 로우 하이 룰이기 때문에 DB 로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조금 헷갈려요, 이거. 멀티플 좀 헷갈려요. 그렇죠? 이 에크로님을 생각하면 하면서 조금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좀 말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로우 하이 룰 그거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메모리 아래 위치에 있는 게 레지스터 번호 낮은 거 쪽으로 들어간다. 높은 메모리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서 봤을 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드레스 증가하니까 데이터가 높은 레지스터 넘버로 들어간다. 대응된다. 그래서 얘를 한번 예제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LDMIA before after니까 R0에서부터 읽어서 인크리멘트 애프터예요. 인크리멘트 애프터 뭐 한 다음에 읽은 다음에 인크리멘트 하라고. 그렇죠? R0가 가리키는 위치에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인크리멘트 하라고. R0가 뭐야? 8만 10번지에 1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R1, R2, R3니까 3개의 데이터를 읽는 거야.
여기서부터 인크리멘트 애프터니까 1, 2, 3을 읽을 거예요. 1, 2, 3. 그래서 R1, R2, R3 여기 R1, R2, R3에 1, 2, 3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R0 레지스터는 여기 느낌표가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10, 14 한번 읽은 다음에 8만 14, 두 번째 8만 18, 8만 11C, 8만 1C가 되겠네요. 3개 읽은 다음에. 그렇죠? 4, 8C. 그렇죠? 1C. 1, 2, 3이 들어가고. 좀 헷갈리죠? 조금. 그래서 한번 이클립스로 우리 여기 실험 환경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건 보드하고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8개, 16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 8개의 데이터를 한번 몽창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하나의 LDM 인스트럭션으로.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릴까요? LDM 여기서 여기 있네요. 소스 위치를 R0에 저장했어요. R0에 이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를 R0에 저장했어. 그 다음 인스트럭션. 그래서 LDM 아무것도 안 쓰면 IA예요. 인크리멘트 애프터. 근데 하여튼 쓰나 안 쓰나 하여튼 이렇게 되고 R0 데이터고 그러면 R1에서 R 몇 번 8개의 데이터니까 1, 2, 3, 4, 5, 6, 7, 8 8까지 R8에다가 로딩해라. 어때요? 그죠? 이렇게 해보면 R0 위치에서 R0 위치에 있는 데이터 인크리멘트 애프터니까 R0를 인크리멘트해. 언제? 애프터. 읽은 다음에. 먼저 이걸 읽은 다음에 R0를 업데이트, 인크리멘트 할 거예요. 그럼 얘를 가리킨 두 번째 데이터 위치.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네요. 한번 컴파일을 해보고 좀 코드가 길어서 이를 좀 줄여볼까요? 뭐가 이렇게 말로 지워버릴게요. 그냥 좀 길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기가 그러니까 다시 컴파일. 네,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드에다 다운로드를 해보고 뭐 굳이 뭐 제가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보드에서 뭐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보드를 제가 사용한다는 거를 얘를 디버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했어요. 지금 그래서 레지스터를 좀 봐야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하나 실행을 하면 R0에 요 데이터의 위치 첫 번째 요 1 그거의 위치를 알 수 있죠. F5를 누르면 1 여기 있네요. 100A40 그 위치에 요 데이터들이 있네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여기 메모리 이렇게 갖고 메모리 덤프를 할 수 있어요. 100
A4 제로. 이렇게 하면 메모리 여기 보드에 보면 여기 메모리 있잖아요. DDR 2개, 여기 2개. 이게 지금 512MB 주기 확장치거든요. CPU는 여기 이 안에 있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위치는 여기서부터 100A40부터. 그래서 보면 그대로 있죠. 1, 2. 저 요거 1, 2, 3, 4 이렇게 1, 2, 3, 4, 5, 6, 7, 8 우리 가지런히 있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알제로 그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elf 파일을 보면 elf source 요 레이블을 찾아보면 되죠. 요 레이블 source 컴파일러가 그 위치를 어디에 할당했을까? source 심볼 테이블을 보면 여기 100A40 그 위치에 요 레이블 요 레이블을 할당을 했잖아. 이 레이블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데스티네이션 레이블은 A80 이 위치에서 시작한다. 라고 심볼 테이블 컴파일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F 이제 5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F5를 누르면 R1부터 R8까지 R1부터 R8 레지스터 여기 8개의 레지스터에 얘네들이 1부터 2, 3 여기까지 8까지 몽창 로드 될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느낌표가 있으니까 R0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데이터 하나 읽을 때마다 4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요거 4씩 얘를 읽은 다음에는 A60이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첫 번째 위치 요거 첫 번째 데이터는 40에 있으니까 40 두 번째는 44 48 4C 그 다음에 50 이렇게 50 54 58 5C 그 다음에 60이니까 그렇죠? 여기 60으로 바뀔 것 같아. A60으로 뭐 R0가 해볼까요 한번? F5 이렇게 되네. A60으로 바뀌고 1, 2, 3, 4, 5, 6, 7, 8이 로딩이 되고 어때요? 좀 헷갈리나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 환경이 돼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LDM 데크리멘트 한번 볼까요? 데크리멘트 뭘로 해볼까요? 뭘로 해볼까요? 아무거나 before? 아무것도 안 해본 거? IA 했으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 before? before 해볼까요? B R0 그 다음에 어디다가 before 데크리멘트 before?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before라는 건 뭔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위치 A60 데크리멘트 주소를 감소시켜 로딩하기 전에 before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읽겠네요. 얘를 이렇게 보실까? R12에서 R9에서 몇 개? 4개만 해볼까요? 4개의 데이터만 로딩 9, 10, 11, 12 12까지 4개의 데이터만 로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B 파일하고 네, 그러면 요거를 요거 디버그 요거만 누르면 그냥 하면 됩니다. 여기서 멈췄고 F5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죠.
좀 전에 상태가 됐고 1, 2, 3, 4, 5, 6, 7, 8, 9, 8 9하고 12에 일단 뭐가 로딩이 될까요? 4개의 레지스터 9하고 12에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R0에 A60이잖아. 이 위치. 그렇죠? A60. 근데 데크리멘트 A60 그 주소 감소시켜. 그러니까 얘부터 8, 7, 6, 5. 4개가 로딩이 될 거예요. 그렇죠? 8, 7, 그러니까 5, 6, 7, 8이 여기에 로딩이 될 거야. R9부터 12까지. 로우 로우 하이 하이 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5가 어디에 로딩이 돼? R9에. 5가 R9에 로딩이 되고 8이 메모리 주소 위쪽 메모리 주소잖아. 하이. 8이 12에 로딩이 될 거예요. 일단 그거만 볼까요? F5 누르면 그러니까 5, 6, 7, 8이 위에서부터 5, 6, 7, 8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의 그 내용하고 이 제 책에 있잖아요. 책. 여기 암책에 그 내용이 자세히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이클립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그 룰만 알고 있으면 돼. 로우, 로우, 하이, 하이 그 룰. 그 다음에 그 어드레싱 모드의 의미. 요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일단 그렇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요거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스택 오퍼레이션. 스택. 이거는 이진우 선생님. 이재승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예, 이재승 선생님. 좀 어려우신가요? 예, 공인배 선생님 다시 한번 그러면. Multiple data transfer instructions are used to load and store multiple words or data from the main memory. 예, 여기서 보면 여기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게 좀 전에 이제 배웠던 그 인스트럭션이죠. LDM, STM, 그다음에 IA, IB 뭐 그런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지금 ARM은 얘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셋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면 하나의 집합, 또 하나의 집합 요 인스트럭션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굿뉴스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인스트럭션이 같아요. 다른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STM-FA와 STM-IB 완전히 똑같은 인스트럭션이에요. 두 개도 같아. 같은 이 로우에 있는 거는 같은 명령어예요. 전혀 머신 코드에 차이가 없어. 그러면 도대체 왜 쓸데없이 그리고 왜 도대체 이 다른 셋을 제공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거 하나도 지금 복잡해 죽겠구만. 머리 정신없구만. 왜 다른 셋을 제공을 해서 더 복잡하게 만드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 두 번째 명령어 셋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셋은 암이 어떤 때 사용하라고 레코멘데이션을 하냐면 스택 오퍼레이션을 할 때, 스택에다 데이터를 백업하고 리스토어 할 때, 스택에 푸시, 팝을 할 때 쟤를 사용하라고 레코멘데이션을 해요. 안 써도 상관없어 사실은. 하지만 저걸 사용하는 게 편하고 좀 이해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스택은 뭐냐면 스택은 우리가 메모리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1KB, 나 메모리에 1KB를 스택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이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 베어메탈 환경이라고 하면 OS가 없는 베어메탈부터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모든 거를 다 내가 알아서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 메모리의 어떤 부분을 어드레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 이 부분을 나는 스택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CPU 안에 그 R13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른 이름이 이제 스택 포인터라고 했죠. 스택 포인터. 이 R13 레지스터를 이니셜라이즈를 해줘. 우리가 어디로? 보통은 디폴트로는 이 스택이 시작하는 부분의 바로 위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요. 1KB 전체를 해보죠. 전체 1KB. 그냥. 그러면 0번지부터 구체적인 어드레스를 한번 따져보면 0번지부터 시작했을 때 마지막 주소는 1kb니까 2의 10승. 비트 10개, 맨 아래 10개 비트가 다 1이면 제일 마지막 바이트를 가리키는 거네요. 요 바이트. 10개가 1이면 16진수로 3FF.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한다는 거는 얘를 뭘로 이니셜라이즈 한다는 거냐면 이거 한 바이트 위에, 그러니까 400으로, 얘는 400번째 바로 한 바이트 위 40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레지스터 파일에는 데이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일단 데이터를 갖고 와야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몇 개 되지도 않아요. 16개. 그 중에 16개 중에 뭐 어떤 레지스터는 스택으로 쓰고 어떤 레지스터는 링크 레지스터로 쓰고 어떤 거는 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고 별로 남는 것도 별로 없어. 열 몇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를 한다고 했을 때 1, 2, 3 그런 데이터를 갖다 놓고 계산을 시키고 계산 끝나면 데이터를 다시 뭐 백업을 시키는 거죠. 다른 놈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요 작업을 이제 그 푸시라고 하고 백업하는 데이터를 잠시 백업 시킨다는 거죠. 메모리에다가. 얘를 이제 팝하는 거죠. 다 처리 끝났어. 백업 시켰던 놈을 다시 팝. 이렇게 푸시 앤 팝. 푸시. 근데 우리가 보통은 우리 C에서는 우리가 푸시를 할 때 푸시를 하면 스택이 자라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스택이 처음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푸시하면 스택이 점점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차잖아. 이렇게 데이터가 스택이 그로우 한다고 하거든요. 스택이 자라나고 데이터로 차고 팝하면 이제 스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점점. 푸시를 하면 스택이 점점 커지는데 아래로 커져요. 아래로. C에서는 그래요. 디폴트가 그래요. 아래로 커지고 팝하면 이제 이렇게 주소가 올라가고. 그래서 스택 포인터를 이걸로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우리가 푸시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값을 한번 푸시를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냥 편의상 요 하나를 4바이트라고 할게요. 그냥 좀 약간 4바이트 1바이트라고 아까 생각했는데 그냥 4바이트 데이터를 푸시하려면 현재 R13이 가리키는 위치에는 데이터를 푸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스택은 그 바로 아래 주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푸시를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주소를 먼저 감소시키고 4만큼 감소시키고 그 다음 푸시를 해야 돼. 4를 감소시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우리가 푸시를 할 때
스토어 명령을 사용해야죠. 스토어 멀티플. 데이터를 여러 개, 레지스터를 여러 개 우리가 스토어 한다고 하면 몽창 스토어 푸시해라 라고 하면 이걸 푸시해라 라고 하면 STM을 사용해야 되는데 뒤에 뭘 붙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에크로님에 따르면 우리가 저 에크로님을 그대로 사용하면 현재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는 데이터를 푸시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full이라는 표현을 써요. 얘가 가리키는 위치는 지금 full이야. 뭘로 차 있어. 이 경우는 차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스택이 시작하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 내려야지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택이 full이야. F. 그리고 아래로 자라나 descending FD. 그런 의미예요. 스택이 full이고 아래로 자란다고. 푸시할 때. full descending.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는 부분에 이미 데이터가 차 있으니 차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인크리멘트 시키던 디크리멘트 시키던 해야 되는데 디센딩, 데크리멘트 시켜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스택이 아래로 자라난다. 이걸로 하지 말고 아래로 자라나게 해라. 일단 여기다 스택 푸시를 하면 팝할 때는 뭔가 데이터 뭔가를 하고 팝할 때는 그럼 뭘로 할까요? LDM. 푸시할 때 우리가 FD를 썼다면 팝할 때도 그냥 FD를 써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 여기 FD 썼으면 LDM 할 때도 FD 써 라는 거예요. 좀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좀 스택 오퍼레이션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가 데이터로 이미 차 있는지 아닌지 풀 혹은 empty 2를 쓰면 empty예요. empty니까 empty의 경우는 채우면 되지 먼저. 데이터를 저장하면 되죠. 그 다음에 스택이 아래로 자라나는지 디센딩 하는지 스택이 어센딩 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구별을 해주면 돼요. 디센딩 하는지 아니면 어센딩 A를 쓸지.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요? FD하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STM 뭐하고 같은지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푸시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저장하는 건데 이 위치에다가 저장하면 안 돼.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데크리멘트 시켜야 돼 먼저. 데크리멘트 before 그렇죠? 먼저 애프터가 아니라 먼저 저장한 다음에 데크리멘트가 아니라 저장한 다음에 데크리멘트가 아니라 데크리멘트 before 먼저 감소시키고 그 위치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FD와 DB가 같다는 거예요. 두 개 같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이제 마지막 걸 보죠. LDM FD. 이런 식으로 하면 FD를 하면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에 데이터가 지금 차 있거든요. 우리가 FD면 full이니까 데이터가 차 있어. 쭉 푸시를 해서 스택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긴 데이터가 차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팝을 할 거야. 팝. 다시. 메모리 리드를 할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하고 뭐하고 같은가 볼까요? 한번. LDM 일단 인크리멘트 해야 되네요. 읽은 다음에 얘를 읽은 다음에 인크리멘트를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크리멘트 애프터가 인크리멘트 그렇죠? 애프터 얘를 읽은 다음 후에 애프터 후에 인크리멘트 시켜라. IA. 그렇죠?
이게 IA와 같잖아.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ARM의 디폴트 스택은 얘예요. FD, Full Descending. 그러니까 룰은 이거예요. 스토어할 때, 푸시할 때 FD를 썼으면 다시 언젠가 팝을 할 텐데 팝할 때도 FD를 써라. 굳이 막 요거 DB, DBIA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걸 쓰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DBIA를 쓰면 막 생각해야 돼. 데크리멘트 before라고? 먼저 데크리멘트 시켜? 얘를 before 읽기 전에? 막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FD 이런 걸 쓰면 그거 정도는 아니죠. 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예. 그래서 뭐 시간이 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 스택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가 하이레벨 코드를 짜면 C 코드 뭐 이런 간단한 예에서도 보면 컴파일된 코드를 보시면 CSD 메인 C 코드 이거 보세요. C 코드가 오프닝 컬리 브래킷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인스트럭션을 받겠네요. 첫 번째 게 푸시야. 푸시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뭐 더하기 하는 그 오퍼레이션 그게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클로징 컬리 브래킷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팝이 있어요. 여기. 아까 푸시하고 반대죠. 푸시 R4, R5, FP. 아마 FP가 R11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똑같이 R4, R5, FP. 팝을 하죠. 푸시한 거를 팝. 푸시를 하면 이게 뭐냐면 수도 인스트럭션이거든요. 푸시라는 거 우리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얘를 한번 푸시 R1에서 R0에서 R12까지 푸시해라. 이렇게 하는 거랑 푸시. 아까 STMFD 얘가 디폴트라고 그랬죠. R13을 스택 포인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마 SP라고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R0에서 R12까지 그냥 테스트니까 똑같이 세 개의 머신 코드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R13 이렇게 하면 파일 가 메인 예, 보면 요거 29ED 1FFF 2912 FFF 29ED 1FFF 똑같죠 다. 세 개의 인스트럭션이 똑같아요. 이거 푸시라는 인스트럭션을 쓰면 수도 인스트럭션이에요. 수도. 얘로 결국 바꿔주는 거죠. 결국 얘로. 그러니까 푸시 디폴트로 스택 포인터를 메모리 위치 스택 포인터가 메모리 위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푸시니까 스택 동작이니까 스택 포인터를 사용하고 거기서부터 뭐 여기 기술한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인크리멘트, 디크리멘트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코딩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도 되는데 뭐 그렇다. 근데 만약에 스택 포인터를 베이스로 안 쓰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푸시라고 바뀌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는데 그냥 좀 이상하긴 한데
R14 그냥 14로 하죠. 이렇게 하면 푸시라는 인스트럭션으로 안 바뀌죠. 왜냐하면 R14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뭔가 이상한 하여튼 이상한 인스트럭션이죠. 그러면 마지막 거를 보면 그대로 그냥 그렇죠? STM DB로 바뀌었죠. STM DB. FD가 DB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DB. 이렇게 푸시라는 인스트럭션으로 안 바뀌고 그렇죠? 얘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R14를 기본으로 시작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암 인스트럭션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게 환경이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게 인스트럭션 바이 인스트럭션 하나 실행시키고 스탑. 그다음 다 볼 수 있어. 레지스터도 볼 수 있고 메모리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이 디버깅 환경이에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의 동작을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보드에서. 오늘 이걸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수업 이건 사실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한번 다음 시간에 예 중요하긴 해요. 혹시 뭐 운영체제라든지 그런 뭐 크리티컬 섹션, 뭐 알토스 뭐 관련해서 일을 하신 분이라거나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구현할 때 저런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깐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공유현 선생님 질문 해주시죠. 마이크 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쓸 필요 없이. 예, 교수님, 제드보드 관련해서 PC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보니까 선이 안 왔더라고요. 선이 안 왔어요? 네, 그러면은 받으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몇 개 하나밖에 그래서, 없나요? 아예 네,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아 하나 하나를 지금 택배로 당장은 보내주신다고. 상관없어요. 지금 보면 보드에 보면 보드를 한번 지금 숙제하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두 개의 제가 커넥터가 있잖아요. 여기 얘는 UART 커넥터고 시리얼 통신을 위한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랑 얘랑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얘는 시리얼 통신을 위한 거고 얘가 이거 빼도 상관없어 지금. 얘는 이렇게 빼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이렇게 연결된 상태면 돼요. 맞죠?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거기 써 있죠. 마킹. 여기 마킹이 아마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서 얘를 통해서 그 다운로드도 하고 덤핑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얘만 갖고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이 다 돼요. 요것만 갖고도 얘를 이렇게 해보면 예, 이렇게 하고 네, 이게 뭐 다 실행이 똑같이 되죠. 그 하나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네.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저는 에러가 나가지고, 무슨 에러가 나나요? 잠시만요. 근데 어쨌든 이 선 하나는 그 누구한테 연락하셨죠? 김민철 네네네. 하나 택배로 보내신다고 하나요? 네네. 예, 몇 예, 분이 있다고 해서, 받으셔서 나중에 우리 유아트 이제 수업이 있는데 그때는 필요해요. 시리얼 통신 할 때. 그때 연결하시면 되고. 따로 안 해놨나? 다운로드 에러인가요? 이게 뭐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건지 뭐 요걸 아니요, 하면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이건 나오죠. 이런 거. FPGA.
아까 다운로드해서 이런 화면 여기서 스탑 되나요? 여기서? 아, 근데 거기는 다 돌아가는데 이 연결할 때만 계속 에러 창이 떠가지고 연결할 때. 그 에러가 무슨 JSTTL 그쪽 뭐 에러가 났었거든요. JS JST? 글쎄요. 잘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말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과제를 할 때 원래 이게 디버깅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덤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 메모리 요거 덤프. 좀 보여드린 것처럼 메모리 상태. 소팅한 다음에. 요거 저도 딱 36% 여기까지 되고 36%가 무슨 말인가요? 그 빌드가 될 때 36%까지 된 다음에 그때 딱 알러트 창이 하나 떠요. 아, 빌드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어, 글쎄요. 음, 커넥트가 안 되는. 36%? 그게 무슨 말이죠? 36%라는 게? 여기서 혹시 이거 뭐 클린해서 그런가? 클린하면 클린하셨나요 혹시? 네, 어떤 거 다 해봤는데 지금 제드보드 쪽에 선이 어떤 게 문제가 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쪽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보드 글쎄 보드 때문에는 아닌데 이게 36%라는 거는 컴파일러 때 문제라는 거잖아요. 점퍼 세팅은 여기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돼 있어야 돼요. 점퍼 세팅. 그 세팅하는 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점퍼가 그거잖아요. 요 파란 거 5개가 네네. 있는데 어느 쪽에 연결할지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거는 다 같은 선상에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올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선 제가 예, 빌드가 안 될 때라고. 글쎄요, 그거는 글쎄요. 빌드가 안 될 때 에러 파일이 열려 있어서 엘프가 삭제가 안 되는 문제였어요. 아, 그래서 해결했나요, 이 선생님? 아, 예, 예. 글쎄요. 음, 그건 하여튼 메일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가 학부 수업도 똑같은 환경 갖고 하거든요. 그 조교한테 무슨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할게요. 한번 보내주시면. 근데 별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학부에서는 한 50명 듣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정 안 되면 뭐 학교 한번 오셔서 조교하고 같이 뭐 해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리모트로 뭐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게. 에러 메시지만 딱 보여주고 이게 무슨 문제냐. 진짜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풀기가.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혹시 설치할 때 이 한글 경로에 한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그러면 안 않습니다. 돼요. 예, 그런 것도 그런 거 문제가 돼요. 이게 한글을 인식을 못해서 그거는 이런 CAD 툴을 설치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뭐 바탕화면 뭐 그런 거 중간에 있고 하면 경로에 하여튼 전혀 한글이 없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제 제출을 언제까지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왜 연장이요? 갑자기 연장은 아니, 일단 오늘까지니까 예. 일단 가능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늦어도 뭐 좀 양해는 해 드릴 테니까 예. 너무 늦지는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아니면 제드보드를 연결 안 하고 저 빌드 해서 보내줘도 되나요?
아니 제드보드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되니까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 메모리 덤프, 소팅된 결과 그거를 보여달라는 게 이게 숙제니까 요 메모리 덤프 해봐야죠. 실제 코드가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죠. 요 메모리 덤프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이거든요. 요거. 지금 요게 소스고 그렇죠? 1, 2, 3, 4 데스티네이션은 어딘가요? 여기 15 다음에 요거 다음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이 소팅된 데이터를 32개 서팅된 데이터를 요 위치에 저장하고 16개인가요? 하여튼 그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고 그 소팅된 요 결과 메모리 덤프 요거를 보여달라는 거니까 실험을 해야 돼요. 코드에서. 알겠습니다. 예. 에뮬레이터 테스트 에뮬레이터를 갖고 계세요? 암 에뮬레이터? 어떤 에뮬레이터? 그런 에뮬레이터? 보드에서 테스트를 어쨌든 하셔야 돼요. 기기 연결 없이. 어떻게 근데 최종 어쨌든 QEM 여기서 돼요? QEM요? 예. 일단 보드가 안 되면 그게 차선책이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보드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터럽트며 익셉션이며 캐시며 TRB며 모든 걸 다 이제 보드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환경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보드에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지금은 어떻게 뭐 QEMU에서 이거 돌아가는 게 뭐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진짜 한 발자국도 못 가니까 QEM에서 그런 것까지 서포트 안 할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여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고 뭐 못하는 것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